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64회 칸 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 영화계에서는 영화 써니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계 영화계의 자세한 소식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님, 칸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이 됐는데요. 파격적인 내용 때문에 논란이 좀 야기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은 이번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현지 시사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아리랑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혼합된 매우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주연과 촬영 등 모든 제작 과정을 홀로 맡았고요. 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영화 또 한국 영화계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고 합니다. 김기덕 감독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15편의 영화를 만들어왔던 지난 1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자화상 같은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은 아리랑을 통해서 주변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담아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신의 조감독 출신인 의형제의 장훈 감독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매우 격한 표현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김 감독이 각본을 쓴 영화는 영화다를 연출했던 장훈 감독은 이후에 함께 김기덕 감독과 함께 신작 품상계를 준비하다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감독은 지난해 말 장훈 감독과는 오래전 화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 김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유혹에 떠난 것을 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하지만 그냥 떠난 것이다. 또 그래서 모든 과정이 슬펐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일부 배우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악역이 제일 쉽다고 악역을 통해서 자위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악역 전문 배우라고 일컬어지는 배우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네. 악역 배우들이 그만큼 내면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김기덕 감독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몇몇 작품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국가에서 상을 준다면서 정부의 성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이 공개된 뒤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발행되는 여러 소식지 등 외신 언론들이 상당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스크린 인터내셔널은 이 영화가 최고의 작가 영화다라는 찬사를 보냈고요. 또 시사회가 열린 14일에는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칸에서 프랑스 방송사인 카날 플러스와 인터뷰를 걷다가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돼서 또 다른 화제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리랑의 국내 개봉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국내에 개봉될 때에는 그만큼 내용을 둘러싸고 파장 그리고 논란이 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는 우리 배우 장동건 씨와 전지현 씨가 각각 신작을 들고 찾게 됐는데요. 이미 장동건 씨가 어젯밤에 신작 마이웨이 제작 보고회를 마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동건 씨와 전지현 씨도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장동건 씨는 우선 강재규 감독과 함께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칸에서 자신의 신작인 마이웨이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동건 그리고 강재규 감독을 비롯해서 일본 스타 오다 기리조, 중국 여배우인 판빙빙 등 마이웨이의 주연 배우들이 모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또 국내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장동건 씨는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모았고요. 중국계 미국인 감독인 웨이왕의 신작 설화와 비밀의 부채 프로모션을 위해서 전지현 씨도 칸을 찾았습니다. 특히 전지현 씨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비경쟁 부문 상영작인 더 아티스트 레드카펫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V라인 형태의 드레스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장동건 씨와 전지현 씨는 이번 칸 국제영화제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또 다른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국내 영화계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화 써니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70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써니는 지난 주말이었던 13일부터 16일까지 15일까지 61만 6,4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로써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개봉 이후 11일 만에 누적 관객 177만 5,286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개봉 첫 주인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6만 987명을 동원한 데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관객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써니는 지금 굉장히 꾸준한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써니는 여고 시절 칠공주로 불렸던 7명의 친구들이 40대가 된 뒤에 다시 만나서 자신들의 찬란했던 여고 시절을 회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980년대에 여고 시절을 보냈던 세대의 관객들에게는 추억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과속 스캔들의 연출자 강영철 감독의 신작답게 써니 역시 진한 웃음의 코드를 배치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때문에 젊은 관객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중훈 씨와 이선균 씨가 주연한 영화 체포왕이 3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박중훈 씨가 형사 역을 6번째 연기한 영화라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그렇습니다. 영화 체포왕은 그 관할 지역을 인접한 두 경찰서에서 일하는 2명의 형사들이 펼치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중훈 씨가 투캅스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그 흥행작을 포함해서 통산 6번째로 형사 캐릭터를 연기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투캅스처럼 두 형사가 벌이는 경쟁 그리고 소동의 해프닝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중훈 씨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작품의 약 20%가량이 형사 그리고 건달력을 연기한 영화라고 말을 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극장가의 흥행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영화와 또 외화가 섞여서 혼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영화 옥보단 3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함께 토르, 천둥의 신과 같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유혹하는 영화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또 이제 쿵푸 팬더 2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얘기들 좀 전해주세요.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던 옥보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옥보단 3가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3D로 제작된 에로틱 영화라는 점에서 많은 성인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과 일본의 성인 배우 등 관능미 넘치는 여배우들의 출연 때문에 3D 화면에 입체감이 주는 그 묘한 호기심과 함께 어우러져서 관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적 완성도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만큼 기대만큼 또 많은 관객은 불러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토르 천국의 신 혹은 짱구는 못 말려 등 그 가족 단위 관객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이번 주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오르기도 해서 어린이날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많은 5월이라는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달 말에는 그 조니뎁 주연 캐리비언의 해적 그 4번째 이야기하고 또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2가 개봉을 합니다. 두 편 모두 그 전작들이 화려한 스케일을 자랑했던 영화들이었고 또 그만큼 상당한 흥행을 거뒀다는 점에서 이번 그 속편의 개봉 역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칸 국제영화제 그리고 우리 국내 영화계 소식까지 만나봤는데요. 한동안 우리 영화가 침체기를 맞기도 했었죠. 아무쪼록 우리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